자, 오늘은 이렇게 안감 달리와 자석 단추를 달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직경이 2cm짜리 자석 단추를 준비해 주시고, 안감으로 사용할 원단을 준비해 주시는데, 특별히 안감용 원단이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아무거나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 콩지는 개인적으로 20스 옥스포드지라고 하는 아이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아이 역시 20스 옥스포드지인데요. 보시면 살짝 도톰한 느낌의 면 원단이고, 이 면 원단들을 보시면 숫자가 붙어 있죠? 20수, 30수, 40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숫자가 커질수록 원단은 얇아지는데요. 대신 조직은 더 촘촘해지고,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중에서 꽤 두꺼운 편에 속하는 20수. 그래서 이렇게 도톰하기 때문에 안감으로 사용했을 때 가방의 형태도 잘 잡아주고, 아무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원단이기 때문에 주로 20수 옥스포드지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이 아이보다 두꺼운 원단, 바로 10수 원단을 잠시 보여드려 보자면, 짜잔, 이 아이가 바로 10수 캔버스지라고 하는 원단인데요. 보시면 두께도 훨씬 도톰하고 올도 이 아이보다 훨씬 성긴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아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캔버스, 그런 느낌의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 가격도 이 아이가 조금 더 비쌌던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안감을 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두껍고 또 바느질도 그만큼 까다로운 캔버스지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그냥 이렇게 20수 옥스포드지가 가장 적당한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원단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접어주신 다음에 재단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가방을 올려놓고 먼저 이 위아래의 절반이 되도록 이렇게 눌러주시고, 양옆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긴 사이즈를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양쪽으로 약 1.5cm 정도 여유를 남기고 이렇게 쭉 직선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위아래 길이는 이렇게 엉덩이 부분을 딱 맞춰주시고, 이 위쪽은 이렇게 이 높이와 딱 맞춰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그리고 이 양옆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서 시침핀으로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다시 가방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 경사진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 모두 이렇게 재단을 해서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 양쪽 면을 꿰매 주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접힌 선을 따라서 꿰매 주시는데, 자, 이런 식으로 시접을 살짝 넘기고 이렇게 양쪽 모두 꿰매 주시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 가방을 보시면 이 아래쪽이 이렇게 납작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입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감 역시 양 귀퉁이를 입체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가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옆선과 바닥의 중심 라인을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도 상관없고 이렇게도 상관없고, 자, 이렇게 양쪽 모두
접어주시는데 이 길이는 약 12~13cm 정도 되도록 접어주신 다음에 이 아이는 이렇게 접힌 상태 그대로 놓고 자, 이런 식으로 양쪽 모두 꿰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 입체가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안감의 형태는 모두 완성이 된 상태이고요.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가방 안에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사이드 부분을 가방끈 이 한가운데 부분에 맞춰서 일단 임시로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제 몸통과 함께 바느질로 꿰매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가방의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물건을 담고 이렇게 손잡이를 들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당겨지면서 입구 부분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히는 게 이 가방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 안감을 달 때 그냥 전체를 가방에 빙 눌러서 꿰매 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 부분을 물건을 담았을 때도 항상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감을 이 사이드 부분은 꿰매지 않고 이렇게 직선 부분만 꿰매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꿰매실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자석 단추를 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느질을 하실 때 굳이 cm까지 잴 필요는 없지만 대충 한 5~6cm 이렇게 표시를 살짝 해놓고 이 부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양쪽만 꿰매줍니다. 물론 초보분들은 굳이 어렵게 단추를 다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쭉 꿰매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대충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첫 번째 무늬가 나타날 때까지 대략 이쯤까지 꿰매 주시는데 이 옆부분은 이렇게 편물이 훨씬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원단은 살짝 아래로 경사진 느낌으로 꿰매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번 매듭을 지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 옆부분은 편물과 함께 꿰매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편물은 빼고 그냥 안감만 단 부분은 또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반대편과 대칭이 되도록 이 첫 번째 무늬까지 도착을 하면 이 부분부터는 다시 살짝 경사지게 몸통과 같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추가 달릴 이 부분만 남기고 쭉 양쪽으로 꿰매 주시는데 물론 이 옆부분도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자석 단추를 달아 주시는데 이렇게 자석 단추는 이런 식으로 암수 한 쌍과
뒤쪽에 끼우는 끼운판 2개까지 해서 한 세트인데요. 먼저 이 아이들이 달릴 위치는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가방의 한가운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구슬 2개, 여기 사이가 정중앙이기 때문에 먼저 이 뒤쪽도 보시면 구슬 2개, 그래서 여기가 한가운데. 헷갈리실 때는 무조건 표시, 이렇게 눈이 잘 띄게 이렇게 맞춰서 한가운데에 단추를 달아주시는데, 위치 표시는 이렇게 끼운판을 이용해 주시면 편리한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 정중앙에서 약 1cm 정도 이렇게 한가운데 오도록 놓은 다음에 일단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구멍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가위로 뽕뽕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래서 잘 드는 가위를 이용해서, 이 부분은 시접 때문에 2겹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구멍을 최대한 작게 뚫어주시고,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 이 아이를 뒤에 발을 구멍에 껴줍니다. 그리고 끼운판을 끼워서 다리를 양쪽으로 벌려주시면 간단하게 한쪽 단추가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은 이 아이를 몸통에 완전히 고정시킨 다음에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저 꿰매주시는데, 이 중심선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꿰매주신 다음에, 다음은 이 단추 역시 몸통에 한 번 더 고정을 시켜주시는데요. 이제 보시면 양쪽에 날개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빙 둘러서 한 바퀴를 꿰매주시는데, 최대한 바짝 붙여서 이 바늘땀이 최대한 보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빙 한 바퀴를 꿰매주시는데 전혀 바늘땀이 표가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이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달아주시는데, 먼저 이렇게 가운데 중심선을 연필로 살짝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약 1cm 떨어진 여기에 이렇게 끼운판을 놓고, 이렇게 달아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곧바로 바느질을 하시는 것보다 반드시 이렇게 단추를 서로 채워보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윗면을 잘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안감을 위치를 고정해줍니다. 왜냐면 이 바느질을 하다 보면 원단이 살짝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이 단추의 위치도 살짝 어긋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도록 이 단추의 위치를 잘 맞춰서 원단을 고정해 주신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을 꿰매 주신 다음에 단추 역시 동그랗게 몸통과 함께 꿰매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모두 예쁘게 달아주신 다음에 얘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자석 단추 달기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가방에 물건을 담고 이렇게 좀 사용해 보시다가 나중에 추가 작업이 필요하시면 한 번 더 꿰매 주셔도 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